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유를 필요로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알아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유를 구하고 싶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주유소 가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죠.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터당 이제 2,000원을 바라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넣었는데 야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휘발유 경유가 아니고 항공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00 좀 넘어갔다, 그 밑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원유 가격과 별도로 석유류 제품 중에서 항공유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200를 훌쩍 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이제 항공유 이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예요. 지수를 보면 그 전까지는 작년 말 보면은 계속 $2 정도 수준에서 지금 쭉 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4를 훌쩍 넘어서 $5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경유, 석유화학 제품들 다 가격이 오르는데 가장 취약한 존재가 항공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가 상당히 이제 겁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러냐? 화면 보시면 지금 비행기를 띄워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거기 있는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공항 사용료 내야 되고 유류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료비라고 이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6% 정도가 이제 연료비다라고 보는데 최소한 20% 이상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이 항공유 가격을 지금 배럴당 $88 정도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88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거나 하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3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216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초 $88 생각하고 올해 장사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216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표 비싸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류 할증료 최대 20만 원 이상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4월 달 지금 발권되는 지금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가 이제 거리 상관없이 거의 3배씩 이제 무조건 뛰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이제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공편이 수천 편의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쪽 호주, 뉴질랜드 이쪽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5월 초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1,000편, 1,100편 정도의 항공편을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 연합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SAS,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4월 한 달에만 지금 1,000편 취소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주당 23편 이상의 국내선 운항을 중단을 하고 일단 국제선 운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4월 이제 초인데 4월 초가 되면 아마 베트남 국제선 운항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류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던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운항 규모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이 유류비에서만 $4억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돈 잘 안 벌리는 하지만 이제 운항을 해야 됐던 괌 일단 지금 다낭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간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 그리고 클라크, 울란바토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편 운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원래 보통 항공사들은 갈 때까지 편도 플러스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주위에 있는 지정돼 있는 공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연료, 그러니까 편도 플러스 알파 연료를 싣고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연료 탱크를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에 항공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비행기에 제대로 연료를 실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지금 점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공유 사정이 제일 좋지 않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물론이고요. 우리 옆나라인 일본까지도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원유의 94%, 90%를 넘는 거의 몰빵으로 중동산 원유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게 딱 막히고 나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일본하고 베트남이 이제 운항하는 주요 국제공항을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제대로 급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싣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항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득 싣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더 무거운 중량으로 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효율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용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아오는 편에서 항공유가 제대로 급유가 될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운항 중단, 감편 이런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보냈는데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승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은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취소하고 환불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제 항공사들이 판단할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휘발유 같은 경우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괜찮은 편이고 디젤도 올랐는데 괜찮은 편인데 왜 항공유만 이렇게 2배 이상 훌쩍훌쩍 뛰고 있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석유류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이런 제품들 생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항공유다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우리가 휘발유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증류, 석유 제품의 증류 시간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항공유는 기본적으로 등유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유를 나눠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케로신 타입이죠. 그래서 등유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유에다가 부식 방지제 그리고 빈결 방지제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영하 50도를 넘는 쪽에서도 이제 얼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결 방지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로신 타입이 주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경비행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휘발유에 첨가제를 넣어서 이제 만든 항공유가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이러한 대형 항공기들은 대부분 케로신 타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공유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등유 베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JP8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이제 그러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연료에 비해서 특히나 품질 기준이 매우 높고 그리고 저장하는 경우에도 일반 휘발유가 아닌 별도의 특수한 이제 탱크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기도 쉽지 않아. 그리고 저장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쌀 때 많이 저축을 해놓자, 비축을 해놓자라는 게 잘 통하지가 않는 게 항공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휘발유나 디젤과 달리 이제 대체하기가 좀 더 어려운 이제 그러한 면도 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유라든지 뭐 휘발유, 경유보다 훨씬 적은 양만 지금 이제 비축을 해놓는 게 항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뉴질랜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공유를 이제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전체 재고가 32일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전쟁한 지 한 달이고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지가 한 2주일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퀀타스 항공 이런 쪽에서 보면은 고민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점점 이제 문을 닫아 걸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장 3월 초에 항공유를 포함한 뭐 휘발유, 디젤 같은 정제 석유류 제품 수출을 다 제한을 시작을 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베트남에 대한 이제 항공유 수출을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에 전체 수모량의 한 75%를 수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 태국에 수입을 해왔는데
중국이 자관 전쟁 터지자마자 지금 막은 상황이고요. 태국도 이제 베트남에 항공유 공급 못하겠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석유류 제품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478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항공유 수출이 한 물량으로 따지면 한 9,2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89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류 수출 제품 중에 한 18% 정도가 이제 항공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죠. 화면 보시면 미국이 수입하는 이제 항공유를 어디서 수입하나를 보는데 제일 밑에 까만색이 기타 등등이고요. 그 위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인도, 쿠웨이트, 대만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나이지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부터 쭉 보시면 파란색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입을 하고 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인 뭐 쿠웨이트, 캐나다, 뭐 일본, 인도 이거 다 합해도 우리나라만큼 이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정유사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설비를 축소한다든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항공유 생산 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이 서해안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쪽 지역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죠. 근데 원체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을 이제 석유 공급과 관련돼서 5개의 지역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PADD 보통 이제 패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각각의 지역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공급하고 맞추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넘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속해 있는 이 5번째 지역, 그러니까 패드 5 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거의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다른 지역에서와 이 캘리포니아주를 이 서부 지역은 서로 원유라든지 석유류 제품이 교환되는 것이 매우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LA라든지 이런 데 있는 큰 공항들 당연히 항공유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여기는 미국 다른 지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드 5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전체 수입량의 85%를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항공유의 20%를 수입하고 그 20% 중에 85%가 우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7%가 대한민국 산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유를 수입해서 쓰는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서부 지역, 이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미 서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항공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내에서 이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하는 소비량은 뭐 늘지도 줄지도 않은 그런 보합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수출 경쟁,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항공유를 통해서 이 활로를 그동안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출하는 이제 이런 국가가 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납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중단을 했죠. 사실은 지금 좀 있으면 석유류 제품 수출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당장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로부터 항공유를 수입해가는 나라한테 이제 크게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습니다만 거꾸로 그 수입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수입한 물량의 절반은 다시 수출을 하는 이제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준산유국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석유 제품 수출 중단 아마 조만간 이제 선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전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인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